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나눔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기도의료 상조의 제공입니다. 이 시간은 AM 1590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는 가른 소고기와 관련된 살모넬라균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와 쿡 듀페이지, 레이크 메캐니, 케인 윌 카운티에서 26건의 살모넬라균 확진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보건부는 4월 25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중 일부는 덜 익은 가른 소고기를 먹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안전한 식품 취급 지침을 준수하고 가른 소고기를 화씨 160도까지 조리하며 식품 온도계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오염된 가른 소고기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살모넬라균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질병 증상으로는 설사와 발열, 위경련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또는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말소한 공화당의 상원 통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강력히 추진해왔던 것이지만 소수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가세 이를 통과시켰고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뒤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의 노동자 가족들은 의회에서 수백만 명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구제안인 학자금 빚 탕감을 취소하려고 애쓰고 있는 공화당의 전례 없이 끈질긴 시도에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화당 법안을 비난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바이든의 정책은 아직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보수파 다수 법관이 지배하고 있는 현 대법원은 이 학자금 탕감 계획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고 있어 자칫 탕감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는데요. 결정은 올 여름 안에 내리게 됩니다. 하와이의 킬라우에어 화산이 용암을 분출했는데요.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웹캠을 통해 킬라우에어 화산의 할레 마우마우 분화구 내에서 빛을 감지했다고 밝힙니다. 킬라우에어 화산은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활화산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죠. 또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분화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대규모 분화와 지진으로 700여 채의 주택과 건물 등이 파괴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어제 동지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어제 주요 방송을 통해 생방송된 아이오와주 연설을 통해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가치 차이를 언급하면서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직후인 2021년 1월 의회 난입 사태를 거론하며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자신에게 헌법을 어기라고 종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에 걸맞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미국인들은 그 파멸적인 날에 대해 알 자격이 있다. 트럼프는 나에게 그와 헌법 중 택이라라고 요구했다며 이제 유권자들은 같은 선택에 직면할 것이며 난 헌법을 택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낙태와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정책 측면에서도 트럼프와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한 연합 부흥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9일 금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부흥회는 시카고 침례교 협의회 주최로 개최되며 강사로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인 피영민 목사가 초청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피영민 목사는 팬데믹을 거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며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시카고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에 계신 한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총장인 피영민 목사입니다. 이번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저녁 시카고 연합집회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코비드가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의문을 품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시카고는 과정신학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의문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신가 하는 주제로 3일 저녁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부흥회에서는 목회자 세미나도 병행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 중 둘째 날인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열린 신학의 섭리론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 세미나는 평신도 리더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카고 침례교 협의회 총무 김광섭 목사입니다. 특별히 침례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단적인 연합부흥회지만 인근에 계신 그런 모든 성도들, 특별히 고난과 아픔, 시대적인 고민,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영적인 어떤 방황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어떤 좌표를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피영민 목사님은 대학 때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오셔서 제가 침례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역사신학을 공부하셔서 교회사 또 혹은 교리사 그러한 그 부분들을 가르치셨고요. 그 이후에 강남중앙침례교회 한국의 좀 대표적인 침례교회인데 김축희 목사님 후임으로 1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다시 이제 모교인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오셔서 총장님으로 올해 취임하셨습니다. 부흥회는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개최되며 6월 9일 오후 7시 30분 섭리에 관한 5가지 사실을 시작으로 10일 오후 7시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가 11일 주일 오후 6시 두 종류의 섭리라는 메시지로 구성돼 사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또 신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있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마 말씀을 통해 깊은 목회적인 경륜을 통해 또한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전해주실 거라고 저는 좀 확신해요. 부흥회에 대한 문의는 협의회 총무 김광선 목사 847-843-08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번 부흥회를 주최한 시카고 침례교 협의회는 지난 1980년에 발족돼 올해로 45주년을 맞은 한인 침례교 연합단체로 일리노이뿐 아니라 위스콘신과 미네소타 등지에 21개 회원교가 지방회 형식으로 구성돼 활동 중입니다. 김 목사에 따르면 일리노이에만 1000여 개의 침례교가 있으며 이 중 시카고 근교에 200여 개, 한인교회로는 15개 교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미 환경보호청의 납수도관이 가장 많은 주의 일리노이주가 아닌 플로리다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는 일리노이주가 올해 환경보호청이 각 주에 배분하는 $30억 연방 납제거 자금 중 일부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청은 독성 금속이 식수로 침출될 수 있는 주별 납수도관 수를 기준으로 자금을 할당합니다. 프리스커는 이번 주에 환경보호청에 서한을 보내 추정치를 발표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관 인벤토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와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플로리다, 텍사스와 같은 주가 일리노이주보다 훨씬 낮은 인벤토리를 지속적으로 기록해온 과거 데이터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3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지난 4월 새로운 EPA 추정치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납선 보유량이 약 114만 개로 기존 예상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오랫동안 납선이 가장 많은 주로 여겨져 온 일리노이주를 뛰어넘는 겁니다. 텍사스도 상위 10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제36대 시카고 한인회가 7월 공식 출범 전 한인 단체장 모임을 개최합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 모임은 오늘 오후 6시 30분 놀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임 단체장 인사와 각 단체 소식을 공유하고 제36대 한인회장 취임식과 공공외교 K-페스티벌 소식을 참석자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자는 단체장 또는 단체 연락대표자로 각 단체 대표자 1명입니다. 한편 최은주 한인회장은 지난 35대에 이어 36대 시카고 한인회를 이끌게 됐죠. 최 회장은 전임 임기 중에도 한인회 관련 큰 행사를 단체장 모임을 통해 공유해왔습니다. 영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가 시카고에 설립됐는데요. 이 학교는 시카고 콜롬비아 대학 영화과 손만성 전 교수가 세운 것으로 1인 미디어 시대의 필수 요소인 영화 촬영과 편집, 특수효과 등 제작 기법을 가르치고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영화 감독이나 배우에 관심 있는 학생, 개인 등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손 교수는 이달 10일 토요일 오후 4시 윌링에 소재한 한인 문화회관에서 영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영화에 관심 있는 동포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내셔널 영상 아카데미 주최 칼리지 플래닝 후원으로 마련됩니다. 손만성 교수입니다. 주류 사회에서만 하다가 이제 한인 사회에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소개도 하고 평생 동안 내가 이제 해온 그 분야가 이거니까 나는 이제 죽기 전에 꼭 내가 그동안 이제 배우고 터득한 그 이제 경험, 지식을 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는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걸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기 안내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촬영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 특히 경험 없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촬영 감독. 촬영 감독을 잘 선정을 해야 그럼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조명이고 뭐고 스태프를 또 이렇게 데려올 수 있고.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전화 312-215-7371로 전화해 이름과 주소 등을 남기면 됩니다. 송 교수는 1964년 영화 공부를 위해 컬럼비아 대학의 유학생으로 시카고에 왔는데요. 졸업 후 CBS 방송을 거쳐 영화업계로 진출, 수많은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으며 영화 프로덕션을 운영했는데요. 이후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인 문화회관 미디어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시카고 한인 이민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분은 이제 의료계 계통에서 자기 그동안 해온 경험 그거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관심이 있어 하고 대부분이 이제 연기를 하고 싶고 이제 뭐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카고에는 오늘도 간간히 흐릿한 하늘 예상되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예보되고 있는데요. 한낮 70도 중반대의 선선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금요일은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다소 오른 최고 81도, 밤 최저 60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63도, 습도는 78%, 바람은 북풍이 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나눔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기둥의료 상조의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 AM1590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